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괴고음입니다.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가 15,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없는 라이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유명한 심령 스팟에 커플이 탄 차가 와 있었다. 하지만 들었던 것과 같은 괴이한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흥미를 잃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네. 별거 아니잖아. 뭐 다 그런 거지. 두서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불빛이 비쳐들었다. 불빛이 하나인 것으로 보아 분명 오토바이일 것이다. 잠시 후 예상대로 오토바이와 엇갈려 지나갔는데 그 후로 남자친구가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차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여자친구가 운전석의 남자친구를 보자 남자친구는 핸들을 꽉 쥔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내 큰 길로 나와서 차는 갓길에 정차했다. 남자친구의 이상한 모습에 놀란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대답했다. 방금 스쳐 지나간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던 사람 머리가 없었어. 머리가 없는 유령 이야기는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속삭여지며 대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머리 없는 라이더의 목격 정보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어 단골 유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오토바이에 탄 남성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던 와이어에 걸려 목이 절단되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영화 매드스톤에서도 도로에 설치한 피아노 선으로 목을 베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부터 소문이 퍼졌다고도 여겨진다. 또한 야간에 검은 헬멧을 착용한 라이더의 머리는 어둠에 동화되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도시전설을 낳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편리한 도로. 내 친척인 A는 시골이라고 해야 할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집을 샀다. 대중교통망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었고 그 버스 정류장조차 한참을 걸어가야만 했다. 전철이 다니는 역 역시 도착하기까지 고역인 상태였다. 인적도 드물어서 주변에선 어째서 그런 곳에 집을 샀느냐며 조금 걱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차만 있으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 듯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던 중 그 지역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고 마침 그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었다. A의 가족은 땅을 매입할 당시부터 새 도로가 생길 거라는 계획을 듣고 있었던 모양으로 이를 내다보고 구매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저 도로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도 이동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여전히 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점만 감안한다면 조용하고 자연이 풍요로운 교외에서 중심부까지 오가는 길이 무척이나 쾌적해졌다. 불편하다고 여겼던 땅이 순식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장소로 대역전한 것이었다. 나 역시 몇 번인가 놀러 갔었는데 교통편이 나아지니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며 놀라곤 했었다. 그로부터 얼마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애인의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전부 죽었다는 것이다. 어느 때처럼 온 가족이 오붓하게 외출해 나서 문제의 그 도로를 달리던 도중
독주하던 반대편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애인의 가족이 탄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이다. 속도를 꽤 내고 있었던 모양인지 충격이 엄청났다고 한다. 애인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행복과 불행엔 아무런 상관없이 한치 앞은 알 수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낡은 차. 어느 날 해질녘, 난 대학 수업을 마치고 차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차로 통학을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땐 참 편했다. 당시에는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매일 다른 길을 택하여 시간을 재가며 귀가하곤 했다. 시내는 퇴근길 러시와 인파로 붐비었고 난 그것을 피하듯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날 들어섰던 곳은 한 구도로였다. 한적한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씁쓸해 보였다. 차 2대가 교행하기에 빠듯한 폭의 길은 경차를 타는 나조차도 조금 좁다고 느껴졌다. 문득 울려 퍼지는 건널목 경보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지나가길 기다렸다. 차단기가 올라가자 난 신경을 쓰면서 엑셀을 밟았다. 거기서부터 불과 200m 정도 나아간 부근이었을까. 난 낡은 가옥 앞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남색 차를 발견했다. 오래된 프리우스 같은 차체가 낮은 차였다. 샀을 당시에는 고급차였겠지만 진흙과 그을음 투성이가 되어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듯했다. 새 차면 멋진 차일 텐데 아깝네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서히 그 차에 다가가자 비상등이 깜빡였다. 보통 리모컨 키로 문을 잠그면 비상등이 1번, 잠금을 해제하면 2번 깜빡일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의 램프는 3번 깜빡였다. 사람이 타고 있는 걸까?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휠이나 머플러도 녹슬어 있었다. 난 그 낡은 차 안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했다. 들리는 것은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와 내 차의 엔진 소리뿐. 주인은 서서히 땅거미에 물들고 검붉은 하늘이 탁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기분 나쁜 분위기가 내 심박수를 높였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의 청막이 나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낡은 차의 유리창은 더러웠지만 안의 모습은 보였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비상등은 깜빡였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의아해하던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창백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후 내가 어떻게 귀가했는지,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조차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떠올랐던 얼굴은 그 차의 주인이었던 걸까? 어쩌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 그 후 몇 번인가 같은 길을 지나가 보았지만 그 낡은 차는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의 괴곰입니다. 화요일에 만나 뵙는 일본 괴담. 오늘은 도로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로 관련된 괴담은 몇 가지 있죠. 자유로 귀신 괴담이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라든지 도깨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착시 현상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TV에 나온 걸 제가 처음 봤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물병이 내리막길인데 거슬러 올라가지?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그때 봤었던 게 호기심 천국인가 그랬었을 텐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심 천국에 무서운 게 좀 꽤나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본 무서운 이야기, 괴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좋아요, 하이프 꼭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괴담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